그렇게 많은 인상을 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 생애로 봤을 때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시절부터 해서 사람의 복지 문제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수준으로는 3050 그룹에 들어가는 이런 굉장히 그 과정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종류 같은 게 양자역수는 없애고 오히려 각 종마다 사람들 주민증처럼 증서를 줘서 그 증서가 없는 종을 불법을 간주하면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면 약간의 그런 이제 불안을 키우는 식으로 언론들이나 분위기를 몰아가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런 동물 산업 같은 것 경우는 많이 규제를 해야 되고 제약을 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드시면서 사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조금 그런 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영국에서는 야생동물들, 위험한 동물들 기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사자를 기르겠다는 사람이 그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사자나 맹수들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기준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겠죠.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허가나 기준을 제대로 정하는 거는 좋다. 하지만 너무 법을 감성적으로 동물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동물을 이런 거래하는 사람들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시설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산업이 발전되고 안정돼야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나 법안들은 만들어진 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법안,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유일하게 우리 이런 목소리를 낸 게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세미나 토론에 가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기회였던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다른 외국에서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이 인수공통 감염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너무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는 수의사분을 이렇게 모셔와서 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대승 의원님, 저기 그거는 일단 전체적인 토론 끝난 다음에 자유 토론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각자 토론자들한테 8분이 주어졌는데 넘습니까? 네, 넘었습니다. 많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정치업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100% 찬성합니다. 다만 이제 좀 섬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복지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을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생동물 전시법의 금지법에 보면 야생동물은 사실 우리나라 산들, 강, 사계절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어야 하는데, 사실 홈카페의 동물들은 야생에서 잡아온 개체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거나 외국에 또 사람에 의해서 키워져서 농장에서 이렇게 수입된 동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의 WB 개체가 아니고 CB 개체이기 때문에 순한 습성이 있고 어느 정도 애완화가 되어 있는 특수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공통 질병의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 3년간 소방청에 신고된 대물림 사고가 6,800건이 넘더라고요. 일부는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 개에 인한 광견병 사례가 제일 많고, 또 고양이 이렇게 잇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부병으로 인수공통으로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 고양이를 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악플로 인해서 광견병이나
특수동물 카페에서 신종 질병이 생기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없고 싶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포 조장으로 이 업을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접종을 의무화하고 비치함으로써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살모넬라균 우려가 있는데, 살모넬라균은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런 핸드폰이나 뭐 야채나 과일에도 계란 같은 데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부적합한 정도가 아니라 동물 학대에 가까운 상황도 있어요. 가령 분리가 필요한 동물이라던가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핸들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철제 케이지에 그냥 감금해서 기르는 경우 같은 건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페라는 사실 영업 자체가 동물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만지고 사진 찍고 먹이 주고 이런 행동을 권장하는 그런 산업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그런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모델상 은신처 근처 내보내고 있지 않고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벽을 긋는다거나 어떤 탈출 행동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의학적 관리입니다. 토론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요. 저희가 수정해 찍은 사진인데요. 왈라비가 눈까지 염증이 다 퍼져가지고 눈까지 뜰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원, 동물병원 부장님 포함해서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소견을 구해봤더니 이게 럼피자라고 하는 감금 상태에 있는 캥거루과 동물들한테 흔한 질병입니다. 사람은 따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게 대사성의 염증이 계속 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 만지라고 체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중증 환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만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아까 마승 선생님도 수의사시지만 이런 질병학적이나 이런 사회적 위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동물 복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시선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의견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 위주로 전시하다 보니 전혀 생태적 근육과 상관없는 합사 때문에 서로 공격해서 부상당하고 회상하는 사례 발생하죠. 사진에서 보신 이 토아티 진앙인데 사실은 지금 이 왈라비랑 같은 업체입니다. 뭐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동안 이런 지금 고통받는 동물들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중보건 보겠습니다. 아까 라쿤은 뭐 자료에서 지금 주신 자료에서도 그렇고 이게 질병이 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알벤다졸도 말씀하셨더라고요. 2016년 북미에서 발생한 라쿤 중에 인체 감염 케이스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총 25케이스 중에요. 12케이스에서 자문에서 언급된 알벤다졸이 투여되었는데 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모두 심각한 중추신경 증상으로 이어져서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귀결되었고 17세 환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물들은 지금 라쿤들은 다 CB라고 하는 개체라고 하시는데 범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3년부터 17년까지 공식적으로 수입된 라쿤만 267마리예요. 여기서 번식된 개체들은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기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동물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일까요? 공격성은 뭐 따로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는데요. 다만 라쿤이 중간 가축화 단계에 있다. 얘네는 야생이랑 다르다라고 자료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입니다. 지금 자료 받고 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온 외래동만 지금 106마리예요. 그 중에 지금 라쿤도 4마리 있고 이구아나부터 북극여우부터 외동기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소에도 기타 동물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종별로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일본뿐 아니라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라쿤이 애완용으로 수입이 되어서 생태계를 교란해서 지금 영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쿤은 지금 활용 가능한 범위 굉장히 넓고요. 앞발도 쓸 수 있고요.
적응력이 강해서 지금 탈출하는 동물들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동물들이 지금 저희가 한두 군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7년에는 서울에 있는 거 전체 조사했고 지금은 전국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동물이 바뀌어요. 한 업체인데 이 동물들 지금 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기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안락사 문제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포털에서 아까도 썬텐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색해 보시면 희귀동물 분양관, 뭐 미어캣, 라쿤 이런 건 아닌 분양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여우 분양관은 사막여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괜찮았는데 사막여우 사이트스 종입니다. 번식 잘 되는 암수 판다시는 쓰도록 하세요. 지금 유저 네임 중에 근데 라쿤 카페 체험동물원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동물들 입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번식하고 공격성 생기면 관리 못해가지고 유기하고 생태계에서 적응 못하면 폐사하고 어쩌다 운 좋아서 보호소로 들어오면 관리 안 되니까 안락사 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락사를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안 나온 지 굉장히 법안 발의해 주신 의원님도 계신데 1년입니다. 8월이면 조속히 통과해서 더 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국회에서도 논의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완동물 개인 소유와 판매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집에 뭐 희귀 애완동물이라 하죠. 거래는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생태학적으로나 아니면 동물 복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지 파괴나 멸종을 초래하고 포획 이동 과정에서 동물 복지에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CB라고 지금 하시는 것도 사실 지난 봄이죠.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방사거북 야생에서 다 채집한 개체인데 포획된 개체라고 속여서 팔던 그 일당들이 또 정부에 잡혔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양석파충류 중에도 지금 책임감 있게 되게 잘 기르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이런 분들의 소유를 다 금지하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을 해서 더 그런 분들은 아예 포지티브 리스트에 넣어서 그러면 사실 산업도 발전하고 소유자들도 좋은 정보를 다 얻고 오히려 더 기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 이기원 상무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원 수족관 동물원 수족관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해양동물, 감수성을 보존 위해서 소비자 대상을 우선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다양한 것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고자 2017년도에 동물원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8년에 해당 기관이 다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환경과학을 해소부에서 이제 5개년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동물원 수족관의 관리 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법률을 보시게 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생태계 보존에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생물해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여전히 통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는 여러 부처의 기준을 중복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또 이러한 법들이 또 개별적으로 또 다 개정 강화가 되고 있어서 현재 이제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처리했습니다. 근본 개정안 또한 야생동물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어떤 법적인 실효성이라든가 현실적인 운영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정규 의원님 개정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의원님들 개정안이 다 중복이 돼서 이정규 의원님 개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보면은 수입 야생동물에 관한 정부의 기록 보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을 수용하기로 예정 쭉 나와서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시설에 대한 정보를 3년간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본 개정안은 애완용으로 키우거나 영리활동에 이용되는 그런 종이 학대에 유기된 경우에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보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법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애완용으로 사육되지 않는 종들까지 불필요하게 규제를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에 명시된 주요 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래서 멸종위기 일명 사이트종이죠. 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관리자 사육시설에 대한 정보 기록 및 3년간 보관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보호 대상도 아닌 일반 야생생물에 적용하는 것은 법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자료됩니다. 또한 이정미 의원님 개정안에 야생동물 판매 허가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야생생물 관련해서 야생생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외 경우를 각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판매 허가 대상에 지금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 생물 교환 전시나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부작용을 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원 수족관에서 어떤 인형 개체라든가 번식 개체의 경우 외부로 반출이 불가피할 경우, 외부로 반출이 안 될 경우, 동물원 수족관에 모든 전시 개체의 번식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안락사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일부 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죠. 사이티스 종과 등록 지정되어 현재 있는데, 해당 종은 지금 동법률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의해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 조항 내에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 수족관 같은 경우는 생배 판매나 양도를 할 경우에 상당 부분 생물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실성을 고려하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협회는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면서 야생동물, 해양생물, 기타 전시교육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기관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개정안 취지와도 어긋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용과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기환 사무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좀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금 현재 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야생생물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이테스에 의한 멸종위 동물에 대한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일반 야생동물들은 이런 국내 판매와 유통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나 규제, 법이 없이 우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뱀이나 거북, 파충류나 도롱뇽 개구리 같은 양서류, 낙훈이나 미역국 같은 소류, 이런 동물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는 본능과 습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자유환경 그대로의 환경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사유조건을 개인이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은 영양공급이나 방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사육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문제인가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야생동물의 이동이나 보관 중에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외래종의 유입을 통한 환경생태계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살모넬라 등과 같은 이소공통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 사육자들은 야생동물의 본래 수준을 무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동물과 사육자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야생동물의 그 본래 생태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것은 그들의 고향인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야생생물법 8조 2항 1호에 보면 야생동물을 포획, 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야생동물 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야생동물을 대부분 상자나 케이지 이런 좁은 공간에 넣고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야생 숙성과 생태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입니다. 3조에서는 이게 동물의 5가지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3조와 특히 3조의 그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에서 동물의 5가지 자유가 열거되고 있는데 특히 1호와 3호에 보면 1호에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3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동물의 국민에게 지어지는 동물 보호의 기본적 의무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아예 동물을 그 이윤 산업에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 동물을 가서 씻어 먹고 먹이 꺼내 먹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찾아요. 근데 그래서 카페 가보면은 그 화장실 앞에서 혹은 손 씻는 데 앞에서 라푼이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다. 아시죠? 카페 하시는 분들. 근데 얘들이 오줌만 쌀까봐 마실 물도 사실 충분히 주지 않는 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땅 파는 동물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땅 팔 수 있게 흙 갖다 놓은 카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동물 복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거기 수의사가 근무할 수가 있을까요? 동물 관련학과 나온 학생들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막 이 종은 무슨 종이고 어디서 갖고 굉장히 잘 아는데 물어요 그러면은 아예 물어요 그러면서 막 괴롭혀가지고 무는 거 유발하고요. 이제 그 야생 동물로서 배운 것이 아니라 펫으로 배운 거죠 학생들이. 저는 그런 문제가 동물복지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가 났는데
한국 블랙리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화이트리스트로 차라리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차라리 공부를 해주고 이거 외에는 아예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뭐 완전히 막는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이고, 저희가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 방식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회를 가정하기가 어려워. 행정력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안 그럴 것 같은 블랙리스트로 하되 거의 굉장히 많은 것들도 다 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로 하고 나머지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화이트리스트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종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는 그 추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판매 허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방식이든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에 있기 전에 환경부가 좀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그 화이트리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동물에 대한 등록제는 동물 개개에 대한 등록제가 같이 도입이 돼야 된다. 같이.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의 등록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매 허가든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앞에 전제를 먼저 좀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방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가 되는 것들을 취급하는 업이 되면은 이것은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기준을 갖추는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것을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등록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화이트리스트화 되어 있는 야생동물이 몇 수 정도가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좀 알아야, 저희가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그 보험 문제, 메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그러니 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나중에 이게 그 생태계 교란을 무지하게 많이 일으키는데, 그 생태계 교란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국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세금이.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한 번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틀어 놓고 나니까 우리 산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생물체들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뭐 지금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럼 아예 풀어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 리스폰빌리티를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걸 해주시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다 안 되시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중간에 거의 다 본인들은 좋은 마음으로 방사를 하시죠. 자연에 가서 잘 살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자연을 해치는 결과로 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들 많이 주시하셨으니까 저희가 주신 말씀 다 듣고 또 추가적인 의견들을 수정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답이 안 되는 바람은. 한정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팩트를 하나 확인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스나 뉴트리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개인들이 키우다가 방생을 해서 생태계가 교란됐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대량 사육을 하기 위해서 수입한 다음에 국가 정책의 실패로 풀려나간 것이지, 개인이 몇 마리를 키우다가 유실됐다고 해서 생태계 파괴는 되지 않는 것은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현실성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야생동물 전체 개체를 등록한다라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사이테스 종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환경청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개체를 등록하자라는 것은 사이테스보다 훨씬 많은 개체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인데, 취지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한정희 의원님 집에 가서 의원님 그 의견 듣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도 좀 하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끝나서 근데 약간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특히 문제가 되는 좀 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작은 도마뱀이라든가 이런데 막 굉장히 여러 마리가 있고 이 앵무새도 기체 많고 이런 것까지 다 등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 대해서 다 그걸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종은 이렇게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첫 번째 의견은 아까 라쿤 같은 경우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 생태교란이 이렇게 100마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해도 어쨌든 방사했던 개체수는 100마리였고요. 그게 지금 한 5,000마리씩 포획을 하면서도 이게 포획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라쿤을 한 3년 정도 위해동물 위해성평가 하면서 사육관리를 했었어요. 이제 위탁을 해서 실험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 위해도가 상당히 높다고 나왔습니다. 라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라쿤을 지금 수호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쿤이라는 게 만약 위해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위해관리 차원으로 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금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있거나 거래하는 중에서 위해도가 낮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마치 다 위해도가 높은 것처럼 평가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등록, 지금 얘기는 등록이라는 거는 리스트된 동물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모든 야생동물을 등록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요.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그거를 우리가 리스트 방식으로 규제를 했을 때 해당 종에 대해서는 등록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관리 라운드리 안에서 그것이 이제 정보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꾸 이제 논의가 이렇게 그거 되는데, 제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도 관여를 하고 환경부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주제 이야기를 결국은 산업적인 부분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동물 복지적인 부분을 더 추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께서 만드실 때 의원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반려동물도 그렇고 아주 조그만 개부터 현재 나타나는 그 라쿤까지 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그만 소위 말해 토끼라든지 이그자틱 애니멀 부분에 대해서 기르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산업적으로. 그런데 다만 그걸 너무 복지적인 부분에 벗어난 부분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와일드라이프 애니멀, 특히 뉴트리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저 뉴트리아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누구 잘잘못을 탓하기가 지금 매우 어렵고, 지금 저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70여 마리가 현재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에 매일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라쿤이 아니라 라쿤 도그가 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스케이비스라 그래가지고 가려움증을 하는 그 외부 기생충 같은 게 엄청나게 그 자연 생태계에서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에 산업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지적인 부분을 균형점을 좀 맞추셔가지고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수의사입니다. 저는 사실 야생동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강아지를 처음 키우던 시절만 해도 개는 그냥 묶어서 키우고 고양이도 다 이렇게 방울 달린 줄에 이렇게 묶어서 키우고
빨간 지붕에 파란색 이렇게 펜스가 칠해진 국민 집 같은데 이렇게 딱 놔두면, 그리고 밥도 먹는 밥 같이 주면 잘 크고 잘 자면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동물 복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불과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키우면서 수의사가 되었고, 막상 그 반려동물, 저희도 산업이죠. 이제 그 산업이 굉장히 불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10년 전에 TV 프로그램은 목줄과 초크 체인으로 강아지를 제압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서서히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논리, 어떤 정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라쿤 카페나 아니면 이색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어떤 동물을 키우는 개인 사육의 문제를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 그분도 제가 아는 보호자분도 파충류 하나를 키우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요. 하지만 그 아이를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만지라고 내주진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산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대상화가 되는 동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고, 그렇게 돼야만 반드시 정책이나 법률은 당장의 현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지나치게 과한가? 이거 어떻게 라쿤 100마리를 안락사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이 아이들의 목숨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수십 년 뒤에 라쿤이 유기 라쿤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동물보호소에서 라쿤들만 또 따로 모아두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내다보고 정책과 법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토론회가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너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들을 잘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끝없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소년이든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법률을 위반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또는 또 환경부한테 이렇게 제출하셔가지고 각자가 주장하시는 의견이 좀 더 논리적인 근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걸 바라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